안녕하십니까. 라파스나 폼파워 30단계를 개발한 매진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예, 오늘은 보급형 라세파워 30단계 보급형 2호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공장에 똑같은 건물 옆에 공장에 탑트럭, 인산철 배터리, 에어컨, 무시동 히터, 또 냉장고 등등 여러 가지를 장착하러 오신 고객님인데, 제가 이걸 인산철 배터리를 공짜로 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해갖고 지금 오셔가지고 설명 듣고 지금 가격 인하가 돼서 인산철 배터리 하나를 달고도 최고 버전으로 달고도 장착하고도 돈이 남게끔 가격 인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현대 H엔진 430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던 차를 이리 가져와 갖고 오늘 30단계 보급형 장착하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맥필터, 카본 분리기, 카본 보내기, 여 옆에 경유 여기 저 경유 정리기 내려가고, 또 냉각수 30단계는 안쪽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30단계를 장착을 했습니다. 보급형으로. 차주분은 지금 뭐 차 몇 개 넣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나올 겁니다. 작업이 많이 걸리니까 저쪽에 인산철 달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라파스나풍 파워 30단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보통 21단계에서 시작해갖고 25단계, 21단계는 기계가 3개가 장착되고 25단계는 4개, 30단계는 5개가 장착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21단계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참 많은 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1단계가 1이라는 성능이었다면 기계 하나 더 달면서 카본 보내기를 장착을 해보니까 4개가 되면서 1대1의 성능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또 기계 4개 25단계에서 또 30단계를 하나, 기계를 냉각수 쪽에 하나 더 장착을 하니까 또 1대1의 성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것 말고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30단계를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30단계 한 분들은 와류 쪽으로라 매연 감속이라든가 전류 전압장치라든가 어떤 것도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후회를 하고 또 철거를 다시 30단계 한 분들이 다시 장착을 했다, 철거를 했다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달았다 뗐다 하면 장착해준 분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또 때려오면 기분 나쁘니까 30단계를 한 분들은 일단 저한테 오셔가지고 추가로 또 개발된 게 있으니까 30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30단계가 끝판왕이, 연료 연무가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는 없어요. DPF가 무용지물로 되는 날까지는 끝판왕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님들이 하도 끝판왕이라고 그래갖고 저도 따라갔는데 아이고 거기에 편성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차도 좀 엔진 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280마력인데 이제 12만 킬로 탔답니다. 차주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 순환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불악셀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진짜 악셀 페달이 막 진짜 승용차 같습니다. 승용차. 야, 2850, 2800까지 갑니다. 자, 대단합니다. 브레이크도 뻣뻣합니다. 제가 올라오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포당이 없어요. 뻣뻣해져 버려요. 이게 30단계라 하니까 더 그게 더 합니다. 이게. 네.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30단계 더블 세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차주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동도 끄고 14, 10, 아까 몇 킬로 탔는가 한번 봅시다. 몇 킬로? 11만 2천 킬로 탔네요. 11만 2천 킬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가격 때문에 장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하고 통화를 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가격 때문에 장착을 못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중고를 많이 찾아요. 중고를 제가 매입을 안 합니다. 중고를 매입하면 뭐 중고 팔면 되는데 중고를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중고가 없습니다. 중고가 없는데 자꾸 중고만 찾아서 중고 가격보다 더 싼 걸 해야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좀 효과를 안 받았나 해서 지금 저 보급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중고 가격보다 더 싸게 지금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0단계를. 단지 알루미늄이냐 스텐이냐 그 차이예요. 30단계 오리지널은 30단계 신형은 주름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텐 파이프로 되기 때문에 뭐 공정이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열 전도율이 스텐하고 알루미늄하고 3배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걸 알루미늄 주름관으로 해버리면 열이 더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것도 나중에 보상 판매해 드립니다. 이걸 신형으로 장착하고 싶다면 이걸 보상해 가지고 그 장착을 해 드리니까 큰 경제적으로 무리 안 가는 상태 형편에 맞게끔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 때문에 중고만 찾고 그런 분들은 오셔서 장착을 하시고 또 뭐 우리 장거리 뛰는 분들은 또 인산철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옆에서 그 가격으로 해갖고 인산철 배터리로 장착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우면 또 에어컨도 히터도 무시동 히터도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장판도 돌려야 되고 뭐 요즘은 뭐 커피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밥도 저 차에서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 여름은 여름대로 또 무시동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탑트럭 부산 저쪽에 보니까 다른 데서 해갖고 안 되니까 또 열이 오더라고요. 한 2, 3년 쓰고 뭐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와서 다시 새 걸로 바꾼 사람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든지 하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 나는 원인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고장 납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 제일 위험한 게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일 12만에 가르라 10만 개에 가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 오일 반절만 빨리 들어가면 오일값이 빨리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곱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장률이 줄어요. 오일 카본 때문에 고장 나는 율이 그만큼 줄고 엔진 수명도 오래 가고. 그래서 제가 실타 하나 더 있어갖고 나쁠 게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오던 쇳가루를 8, 90배가 안 나게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세월보다 더 좋은 점성과 윤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세월보다 기존에 사용한 정류된 오일이 더 좋냐?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나온 그렇게 나온 샘물을 가지고 그 두드려 갖고 칼을 만든 게 취직이고 잘 들겠습니까? 그 나온 그 쇠를 잘라 가지고 대장간에서 계속 풀목걸에 꼽아 갖고 대장간에 두드려 갖고 망치로 두드려 갖고 죄를 없애고 계속 두드린 것이 질기고 단단하겠습니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오일을 넣더라도 여가지고 시동 거는 순간부터 나쁜 쪽으로 가요. 왜? 카본 슬러지를 제거할 길이 없잖아요. 점도를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가갖고 나쁜 상태에서 오일기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차가 노화가 되는 거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본을 거의 완벽하게 걸리지 않나. 왜? 오일 게이지의 그 색깔이 깨끗해져 버리고 아니면 에어드라이를 뺐을 때 상당히 깨끗하다고 깜짝 놀랍니다. 에어드라이 주기적으로 교환한 분들이. 왜 그러냐면 폐유 상태에서 오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어드라이 쪽에는 반드시 이쪽에 시커멓게 오일이 묻게 돼 있습니다. 왜? 컴프레에서
엔진 오일이 저 컴포로 넘어가고 컴포에서 또 에어드라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엔진 오일 속에 카본을 제거하지 않는 모든 밸브로 공기가 들어가는, 하다못해 최종적으로는 의자 시트에 있는 밸브까지도 세 가지고 결국은 의자를 교체를 한답니다. 그것도 카본 때문에 그런다는 걸 내가 시트 공장 저 회사 그 수리하는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지. 뭐 시트까지도 카본이 껴서 밸브에 결국 얘가 안 차거나 새 가지고 결국은 교환 의자를 시트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카본이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은 뭐 EBS 모듈레이터라고 그 볼보 덤프가 2번 살린 걸 봤어요. 25단계 하면서 카본 빼면서 그거 에어 세던 걸 잡혔는데 30단계라는 게 또 25단계에서 못 꺼내던 카본을 빼내니까 또 카본을 나오면서 그 구멍을 뭐 막거나 뭐 어긋나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가 새는데 또 카본을 바짝 또 빼주니까 또 그게 수리가 됐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뭐 입에 모듈레이터 아무 이상 없이 잘 타고 있답니다. 2번이나 살린 EBS 모듈레이터가 있어요. 그 가격이 250만 원이고 일을 못하고 그 옆에 주변 부속 깔고 뭐 찍으면 뭐 한 300만 원 넘게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고장 예방 백신이란 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백신 맞아버리면 소아마비 백신 한번 맞으면 일평생 가잖아요. 자동차도 백신이 필요하다니까요. 고장 예방 백신기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엔진 고장 예방 백신기라는 그 엔진에 국한된 것만 얘기를 하다가 다이아까지 덜 닿고 스프링가 아까 덤프자 540 볼보 얘기했잖아요. 스프링 그 1, 2축을 아직도 70만 킬로가 넘었는데 아직도 혼방을 쓰고 있답니다. 안 갈았답니다. 뒤축은 갈았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하면 쿠션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이아도 덜 닿고. 그러니까 스프링은 빈 차 상태에서 내려치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그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시동을 걸면 망치로 떼는 소리가 나잖아요. 영하 뭐 10 몇 도씨 때가 새벽에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 뭐 꽁꽁꽁꽁꽁 한여름에 걸었던 엔진 소리하고 한겨울에 건 엔진 소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걸 장착하면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요. 양평에 있는 우리 560 프리마 BCT 하는 차인데 유로6죠. 자기가 새벽에 시동 걸 일이 있어서 걸었는데 낮에 시동 껐다 켰는 것처럼 똑같이 엔진 소리가 희한하다고. 날씨가 그렇게 영하 8도인데도 어떻게 엔진 소리가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하 20도에서도 놀래갖고 전화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분들이 다 계세요. 왜? 엔진 소리가 온도가 낮으면 분명히 그 낮은 온도에 반응하는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나오고 망치로 떼는 소리가 꽁꽁꽁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소리가 없어지고 열받은 상태에서 시동 끈 것처럼 다시 건 것처럼 소리가 바뀌었냐고. 이 겨울철만 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한파로 날씨가 많이 추니까 힘들어하는 분들, 한파로 뭐 영하 15도 이상 내렸을 때 다른 차는 다 못 가고 있는데 자기는 30분 시동 걸어놓고 일하러 나갔다고는 그런 전화도 오질 않나. 근데 그분들은 뭐 거의 몇 시간 동안 차를 못 움직였다 하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면 흰 연기가 하얗게 나서 도로를 가는데 마을 앞 끝에서 막 흰 연기가 나갖고 운행을 못 할 정도로 그래갖고 근데도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 하잖아요. 조금 나오다가 만답니다. 연소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철 되면 또 연비 편차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오랜 고객인데도 다이아를 10짝 깔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어찌 연비가 떨어지고 기아가 한 단 차이 났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짜던 또 갔다 보니까 다이아 10짝을 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뒤축에 다이아 10짝 깔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운동화 신고 뛴 게 가벼워요? 워카 신고 뛰는 게 가벼워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1년 정도 탄 차를 유로6가 뭐 연비라든가 뭐 차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차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내발이 뭐 가까운 데 일한 수입차들도
기아가 한 단 차이 나고 다리가 다 아파 죽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거리 뛴 분들 중에는 그런 소리 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장거리 뛴 분들은 1년 정도 타면서 다이아가 많이 닳거든. 새 차 출고해갖고. 그러면 가벼워지니까 거기에서 연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이아 10짝 새 걸로 벌써 다이아 연비 10% 차이 납니다. 최하 5% 이상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동절기 기름 들어가면 또 10% 차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볼보 540이 우리 거 달았던 분이 새 차 유리식스 초창기에 출고를 해가지고 똑같은 코스 뛰는데 딱 기름이 10% 더 먹길래 주유소 사장한테 물어봤더만 동절기 기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잖아요. 딱 10% 더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있는 것을 모르면 내 차가 고장났는가 뭐 차가 이상한가 그런 걸 느끼고,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10월 초에 장착한 분들 그래갖고 11월 딱 동절기 기름 들어가면 이게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또 동절기 기름 들어가니까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장착해갖고 아직 연비도 카본도 안 벗겨진 상태지. 그러니까 좀 운행을 6개월 이상은 해야지 되는데 동절기 기름 딱 바뀌면서 사기꾼이라는 분들도 그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니까 대부분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연비 10%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갖고 운행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장나는 원인만 잡으면 됩니다. 백신. 고장나는 원인이 뭡니까? 유로6들 마우라가 SCR하고 DPF가 있어버리니까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을 못 뺏기니까 보드탱크를 만져보면 뜨거워서 여름에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우리 30단계하고 난 게 보드탱크에다 손가락을 열도 될 정도로 열이 떨어졌답니다. 그 정도로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30단계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열 잡아주지, 카본 잡아주지, 항상 세월처럼 점도를 유지하면 이 세 가지만 잡아주면 차는 그만큼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호차 보급형 30단계 2호차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